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저질러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던 그 순간부터 사실상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정치가 저질러 내려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최저점을 찍었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이가 됐었을 때 최저점을 찍었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하가 있으면은 뭐 이거 지옥도 있더라고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비극이었죠. 문재인은 능력으로 보나 그리고 사상으로 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는 결코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또 입증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탄핵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렸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득표를 합치면 문재인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입증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보수 정부가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반이나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40%, 48% 되는 그런 그 문재인의 확고한 지지층이 있죠.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사람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먹었고 대한민국 진짜 골로 보내버렸고요. 그리고 그 결과 민주당이 또 180석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드러났었죠. 참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었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망하겠다. 우리가 체감이 된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 제가 장담하는데 조국 혁신당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겁니다. 100%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만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 전부 다 공통 이익이 뭐예요? 구속을 피하겠다는 거. 사법 처리를 피하겠다. 이게 지금 두 인간의 공통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래서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지금 조국도 그 슬로건으로 만든 게 뭡니까? 3년이 너무 길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탄핵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조기종식을 시켜버리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종식 시켜버리고 대통령 선거를 빨리 열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두 인간이 지금 공통된 생각 아닙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1심이 나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2심 판결까지 나오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꾸라지도 아니고 얘는 그냥 이 법꾸라지라면 미꾸라지한테 우리가 미안한 얘기니까 미꾸라지도 얼마나 맛이 제가 미꾸라지를 먹지는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미꾸라지한테 미안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시간 끌지 않겠습니까?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 정부 탄핵시켜버리고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라는 계산이겠죠. 이재명이는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심 판결 유죄 나올 수 있는 게 쌓이고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완전히 마팅이 가버려가지고 그 문재인이가 다 해놨던 거 아닙니까? 김명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법 연구에 다 거기다 집어넣고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2심, 3심까지 대통령 선거 3년 남아있는데 그 전에 결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렇죠? 3년도 지금 길다라고 이재명이라 생각하고 그 사이에 민주당이 반에 과반 차지하면 조국이랑 손잡고 윤석열 탄핵시켜버리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보수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 이재명이나 조국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부적인 비판하고 그런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시기가 없습니다. 똘똘 우리가 뭉쳐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이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죄가 아까 쌓이고 쌓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법부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의혹 아닙니까?
다른 것도 너무 커가지고 제쳐놓을 수가 없어. 너무 막 크고 막 이래가지고 제쳐질 수도 없지만 다른 것 다 제쳐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금 사건입니다. 권순일이가 핵심적인 인물이죠. 권순일이가 대법원에 있었을 때 사실상 이재명이 그때 당시 이제 범죄 혐의가 뭐였는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걸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300만 원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럼 당선 무효형입니다.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게 대법원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재명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대선에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고 당대표가 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둘러싼 지금 2년간의 악행, 이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 이제 뭐였던 거예요? 이때 당시 대법원에서 2020년도 4년치의 악행이네. 2020년도 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버렸던 거. 이게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가지고 7대 5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깨고 무효가 됐고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권순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김만배가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과 직후로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김만배를 방문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김만배가 어떻게 했으나 나중에 그 권순일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라는 게 드러났죠.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 거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한 가지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증언을 한 가지를 했는데요. 유동규 씨가 지난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 과거 김만배로부터 권순일이 이재명 대표 판 거를 뒤집은지 누가 알겠냐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 씨한테 야, 누가 도대체 세상 사람 누가 할 수가 있겠냐? 권순일이 이재명 대표 판결을 뒤집은 걸 누가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지금 증언 아닙니까? 이 말이 재판까지 이어져가지고 재판부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당장에 지금이라도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표면적으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지만 사실 유동규 씨가 증언했던 이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니까. 법원이 그리고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이 됐고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보가 됐다라는 뜻을 또 방증하는 거거든요.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법원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텐데 어쨌거나 압수수색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권순일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거는 벌금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법치를 유린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악마가 저렇게까지 설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뭐를 위해서? 지 돈을 위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죠. 조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랑 합세해가지고 한동훈 특검법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법원에서 조국에 대해 가지고 1, 2심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선고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못합니까? 법원도 국정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조국 당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법원이 내린 것인데 검찰은 그냥 기소를 했던 거에 불과한 것이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데 왜 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얘기하지 않아요? 정경심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왜 법원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이런 지금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국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조국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수십 %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차규근이라는 인간, 이게 지금 조국 그 혁신당에서 비례 10번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한동훈과 딸, 조국 딸처럼 수사받게 할 것이다. 혐의가 차고 넘친다. 김건희도. 얘가 뭐 했었습니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이 양심의 진짜 양심의 털 이런 비유 쓰고 싶도 그냥 양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양심 자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장관의 딸과 조국의 딸을 비교할 수가 있고 혐의가 차고 넘친다 이따위 선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비례 10번을 받았는데 심지어 당선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에서 국회의원이 10명 가까이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해도 이런 진짜 인간들이 설쳐대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야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문제가 있어 한동훈은 뭐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때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더 이상의 악몽은 이제 꾸고 싶지 않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